4학년 국어입니다. 4학년 국어. 자, 선생님 화면을 공유할게요. 여기 있네요. 우공비 4학년 국어. 자, 우리 204쪽이에요. 잠깐만, 크기를 키워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맑은 물이 아니죠. 흙탕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어유 세상에. 당신의 1리터를 나누어 주세요. 이 말은 이제 돕자, 도와주자라는 말이잖아요. 자, 11번. 이 동영상에서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깨끗한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는 아이들이 있대. 이런 동영상을 보고 든 생각, 종문입니다.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 기부운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불쌍하죠.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제안하는 글을 씁니다. 제안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1번 문제 상황. 어떤 문제가 있나? 물이 더럽다. 이런 게 1번. 그 다음에 제안하는 내용을 딱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까닭. 까닭이 뭐냐? 건강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다, 라가. 이 동영상을 보고 제안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문제 상황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15번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자, 이웃 돕기 모금 운동에 참여하자. 왜요? 까닭이 뭐냐? 깨끗한 우물을 만드는 것을 모금한 돈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 거였고, 그 다음에 205쪽으로 가서, 자, 16번을 보니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내용은요,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보내주면 좋겠다. 였고, 그 다음에 까닭은 아이들이 건강이 안 좋잖아. 그래서 기부를 하면 돈을 이렇게 보내주면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뭐냐?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게 맞아요. 4번이 맞아요. 1번처럼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쓰면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써야 되고요. 2번, 사람들이 실천하기 힘든 거. 너무 무리한 거. 한 사람에 100만 원씩 기부하세요. 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3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제안. 말도 안 되는 제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제안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성격, 자기 성격이 드러나게 제목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목적에 맞게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자, 19번에서는 자, 제안하는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공손하게 인사하는 상황에서는 문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더 공손하게 인사합시다. 이런 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20번에서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대. 점심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나?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 수요일은 어떤 요일이라도 그때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인동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왜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런 날을 정해서 실천하면 조금이라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낭비해서 환경오염 낭비하지 않아서인데 낭비하고라고 돼 있네. 낭비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낭비하지 않고라고 써야 돼요. 낭비하고 아니고 낭비하지 않고 이 부분은 너희들이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낭비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 귀찮아서 펜을 안 꺼내고 있었는데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들어갔어요. 선생님 서술형은 건너뛰었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 4학년들이 조금 국어가 느리기 때문에 일단은 서술형은 요번에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212쪽이에요. 212쪽에 먼저 1번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많았대. 한글을 만들기 전에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세종대왕이 2번에 보면 눈이 나빠져도 문자를 계속 연구했대요. 선생님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한글의 특성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래요. 너무 좋대요. 이거 되게 중요하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에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기본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을 찾아서만 쓰면 되는 거라 거의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밑으로 내려서 자, 1번의 민서죠. 어, 한글을 만들게 된 까닭은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일은 세종대왕이 눈이 나빠져서 중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눈이 나빠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동적이다. 자, 3번. 한글의 특성은 비과학적.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말인데 아니에요. 한글은 과학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기본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쪽 214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딱 그림을 보니까 이집트 그림 보니까 사람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양인지 모르지만 어떤 동물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디귿은 물인데요. 요거 밑줄을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양은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온 동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엔요. 이 그림 문자들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민서예요. 같은 그림을 항상 같게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전하기에 좋다? 아니에요. 그림을 보고 아까도 양을 보면서 이게 양이야? 소야? 뭐지?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문자를 정확하게 좀 더 만들게 된 거였어요. 3번에 보니까 사라져가는 세계 문자를 다시 보다. 세계의 문자를 다시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세계에는 여러 가지 문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자, 글자 말하는 거죠. 자, 문자가 왜 필요합니까?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림으로는 좀 두리뭉실하게 알 수 있는데 문자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도 보고 하면 5번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라고 했어요. 6번 억울한 사람이 없고 태평한 세상을 원했어요. 세종대왕이. 그리고 여봐라 효자 효녀들의 이야기를 백성에게 알려 교행을 깨우치게 하라. 7번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했고요. 꿈꾸는 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없고 태평한 나라. 태평하다는 것은 평화로운 걸 말합니다. 자, 7번 세종대왕이 효자와 효녀들의 이야기를 왜 알려주려고 그랬냐. 효행, 효도한 행동, 효행입니다. 이 효행을 잘 섬기는 그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행동을 깨우치게 하려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였고요. 이제 만화를 딱 보니까 백성의 그때 상황에는 문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불쌍하여서 안타까워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글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걸 언제 배우나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또 문제점이 나오는데 자, 9번에서 6번 장면 6번과 8번에서 보니까 문자를 몰라서 책을 읽을 수가 없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10번엔요. 세종대왕의 책을 펴낸 까닭은요. 백성을 이제 잘 가르치려고. 근데 이제 책이 아무리 있어도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빨리 못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글을 만든 겁니다. 빨리 배울 수 있게. 한자 진짜 어려워. 자, 기억에 담긴 마음은 뭐였냐면 백성을 가르치고자 펴낸 책들이 제구시를 못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워한 거죠. 가예요. 자, 문자를 모르는 백성이 많았던 까닭은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 일을 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쉬운 문자를 만든 거예요. 자, 13번은 제가 가니까 세종대왕이 말소리를 연구한 책을 구해오라고 한 거는요.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자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은 건요. 평소에도 워낙에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어서 뭐 책을 읽으시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 218쪽이에요. 세종대왕이 15번에 보면은 비밀로 한 이유가 있었어. 신하들이 중국의 문자를 자기가 배웠다는데 자랑 삼았어요. 자부심을 느끼고 막 당당히 여겼어요. 근데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거를 어느 세월에 배우고 있겠어.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뭐 그거는 그거고 백성은 백성이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날까 봐 그랬어요. 반대할 것을 염려를 했다. 들고 일어난다는 게 반대하고 아니래옵니다. 전하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16번. 한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가 많았다. 자, 17번. 자, 방안이 어둡다고 왜 느꼈냐면 눈이 너무 나빠져서 불을 안 켰다고 느꼈대요. 아유, 어쩌나. 자, 그런데 자, 어이라는 게 이제 의사예요, 의사. 의사의 말에 세종대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대요. 왜? 자기가 이거 문자를 계속 연구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눈이 어둡다니. 그때 의술로는 안경도 없고요. 뭐 수술도 없고요. 렌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 큰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9번 내용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세상 어떤 것보다 깊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오랜 시간 묵묵히 연구해서 훈민정음 28자를 완성했고요. 21번 내용은 여기서 밑에서부터 보면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줄었고 한자를 배울 기회조차 적었던 여자들도 훈민정음을 익혀서 책을 읽고 편지를 쓰게 되었대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모든 사람이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진짜 세종대왕이야. 19번에서 한글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처럼 생각을 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쉽게. 20번에 중요한데 이 과정이 쭉쭉쭉쭉쭉 보면 마지막에 이제 훈민정음 28자를 완성해내죠. 결국에 눈이 나빠졌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훌륭하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훈민정음을 익힌 백성의 삶은요. 여자들도 책을 읽게 되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너희들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에게 이제 훈민정음을 소개해라.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으니 누구나 배워서 널리 쓰기를 바란다. 편리하게 쓰거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하려면 어떤 글자인지 소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문자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안녕.